자, 이번 시간은 분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출발은 뭔데? 동사죠. 동사가 뒤에 ed나 또는 ing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그죠? 즉, 원래의 동사 기능과 더불어서 이 ed나 ing가 붙어서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즉, 이게 중요하죠.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뒤에 ed나, 즉 과거분사 또는 ing를 붙여가지고, 그죠? 동사의 기능 이외에 형용사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분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즉, 명사를 수식하는, 맞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으면은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과 함께 또 수식하는 명사가 뒤에 없으면 뭐로 쓰인다는 얘기야? 보어로 쓰이죠.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야. 그죠? 다시 뒤에 수식해주는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수식해주고요. 이렇게 수식해주는 명사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보어가 되어서 보어일 때는 대표동사가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대표동사, 비동사가 나와서 보어가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분사도, 그죠? 분사도 첫 번째 형용사와 똑같아.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하죠. 그런데 골치 아픈 게 어떤 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까? 형용사는 하나지만 분사는 몇 가지라고 했어. 뒤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와 뒤에 ed가 붙은 과거 분사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즉 명사를, 그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꾸며주는데 언제 현재 분사가 꾸미고 언제 과거 분사가 꾸미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ing로 꾸미게 잘 했느냐, 과거 분사로 꾸미느냐,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능동의 관계고, 이것은 뭔데? 수동의 관계라고 하죠. 그죠? 또는 진행, 능동 또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꾸밀 때는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뭡니까?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과거 분사가 꾸밀 때는 뭔데? 뭐뭐 된, 되어진, 그죠? 또는 뭐뭐 받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ing가 언제 ing를 꾸미고 언제 과거 분사로 꾸미냐, 그런 것은 또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 두 번째, 그 다음에 형용사 똑같이 분사도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또 뭐로 쓰입니까? 그렇죠. 보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5형식과 2형식, 즉 보어를 취하는 것은 2형식과 5형식이 있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2형식만 보도록 합시다. 2형식은 뭐니까 어떻게 돼 있어?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쌤이 2형식의 대표동사인 비동사 썼습니다. 그 다음에 보어로서 지금 ing, pp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언제 ing냐, 언제 과거분사냐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 주어와의 관계, 꾸며줄 때는 뭐야? 꾸며주는 이 명사와의 관계이고, 보어로 쓸 때는 보충해주는 이 주어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 능동이냐 아니면 뭔데? 수동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둘의 관계가. 자,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조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이런 구조일 때 이 언제 이 보어로서 분사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는 주어가 사람일 때는 뭐다? 과거 분사를 써야 되고, 또 사물일 때는 또 현재 분사를 쓴다 나가는 원칙이 많은 규칙이 또 발생하는데, 이때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현재 분사가 되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되는 이 분사가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감정 동사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일 때, 단어가 분사가 될 때는 특히나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공식처럼 외워도 되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항상 다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정동사에서 유래된 이 분사가 어떤 게 있느냐? 감정동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excite, 흥분시키다죠. 그 다음 interest, 관심을 가지다, 그죠? 이런 동사가 있겠죠. 이런 류의 동사가 분사가 돼버리면 주어에 따라서 이 분사 형태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빈칸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라. 이 sleep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먼저 sleep 해봅시다. 이렇게 sleep 해버리면 이 동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sleep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저기에서 자고 있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동사가 변형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동사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는 to 부정사, 그죠? to 부정사가 있어가지고 to sleep이 있을 거고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뒤에 ing 붙여가지고 동명사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가정해 보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분사가 있을 거죠. 분사도 두 가지지. 뭔데? sleeping이라고 하는, 여러분 똑같은 형태지만 이것은 동명사고 이거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slept 라고 하는 과거 분사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 동사가 바꿀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동명사는 아웃입니다. 왜 동명사는 아웃입니까? 동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그 자리가 아니죠. 왜?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될 수 없고요. 자, 그럼 to 부정사라고 해보자. to sleep. 이것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요소. 그렇지만 to 부정사 같은 경우 미발생 경우죠. 동작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발생의 경우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할 이런 말이 되죠. 아직 잠을 자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투수를 잠을 잘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맥과 이 문장과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분사를 쓰느냐 과거 분사를 쓰느냐인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만약에 이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이 둘의 관계는 능동입니다. 과거 분사는 수동이라고 했죠. 다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수식을 받는 이 명사를 마치 뭐로 보는 겁니까? 주어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 그 개가 그 다음에 꾸며주는 이 분사를 그냥 동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개가 자다. 어떻습니까? 전혀 이상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능동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그럴 때는 뭔데? 뒤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와 꾸며주는 이 분사인 무슨 관계? 능동 내지는 수식을 받는 명사를 주어처럼 보고 이걸 동사로 봐서 그 개가 잔다. 이렇게 해석해서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꾸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자. 이 speaking of leaves. pick up은 줍다 뜻이죠. 그가 잎들을 나뭇잎들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어디에서? 거리에서. 뭔데? fall 떨어지다인데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falling이냐 내지는 fallen이냐 과거분사냐 현재분사냐 문제겠죠. 왜? to fall 해버리면 떨어질 이파리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러면 ing냐 일이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현재분사로 꾸밀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이나 내지는 뭐뭐 하는 능동 내지는 주동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자. 보니까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쭉 떨어지고 있는 이파리라면 줄 수가 있나 없나? 줄 수가 없죠. 아니 다 떨어진 것도 아닌데 막 죽고 그러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들은 뭐가 맞을까요? 어떤 완료의 의미, 그죠? 예를 들어서 뭐뭐 돼버린, 떨어져 버린 그런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을까요? 뭐뭐 된, 즉 떨어진 이게 맞겠죠. 그래서 fall은 과거분사 형태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왜 앞에서 꾸미지 않고 뒤에서 꾸미느냐? 또다시 fall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를 꾸며주는 이 수식어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길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앞에서 꾸며버린 명사를 fallen on the road lives 하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서 꾸밉니다. 여러분 항상 영어 중요한 특징, 우리말은 모든 꾸며주는 말이 다 앞에서 꾸미지만 영어는 두 단어 이상이 되면 다 뒤에서 꾸며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해봅시다. 1번처럼 현재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는 이 둘의 관계가 마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주어로 보고 꾸며주는 분사를 동사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개가 잔다. 이렇게 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그럼 과거 분사가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미거나 앞에서 꾸밀 때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봅시다. 잎이 떨어지다.
그죠? 이것도 되겠고, 또는 잎을 떨어뜨리다 라고 다 됩니다. 그죠? 그럼 잎이 떨어지다도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됩니다. falling도 되고 또는 fall도 됩니다. 의미가 달라지겠죠. falling 해버리면 떨어지고 있는 이파리가 되는 거고, falling 해버리면 떨어져 버린 이파리가 되는 거죠. 자, 3번 봅시다. 3번, 이것은 바로 a poem, 시다 그런 말이에요. 뭐 포이트는 시인이고 포임은 시라는 거 아시죠? 포임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붙어졌죠. 한 유명한 시인에 의해서, 자, 뭐가 맞을까요? 쓰고 있느니까요? 쓰여지니까요? 그렇죠. 쓰여지니 맞겠죠. 그래서 writt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동태 잘 아시죠? 뒤에 by라고 하는 수동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수식을 해주는 명사와 수식을 하는 이 분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봅시다. 시가 지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시는 쓰여지는 거죠. 즉, 수동의 관계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합시다. 시를 쓰다. 이렇게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되다, 뭐뭐 지다, 라는 수동이나 또는 이 수식을 받는 명사를, 그죠? 뭐뭐 하다. 이렇게 목적어와 동사의 관계. 즉, 수식을 받는 명사를 목적어, 수식을 해주는 분사를 동사라고 생각해서 시를 쓰다. 뭐 이렇게 해석해서 전혀 이상 없을 때 우리는 과거 분사로 명사를 꾸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그 젊은 남자죠. 젊은 남자인데 어떤 남자입니까? live네, 살다겠죠. 여러분, live라고 하는 동사를 지금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로 고쳐라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는 게 live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절대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둘다 현재 분사로 두셔야 됩니다. 살고 있는 이죠. 그죠? 그는 젊은 남자가 산다 해야지, 그 젊은 남자를 산다, 내지는 저 젊은 남자가 사라진다,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입니까? 바로 make가 꾸며주겠네요. 뒤에 by라고 하는 수동의 흔적도 있고요. 영화가 만드는 겁니까? 영화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영화를 만든다. 그래서 수식을 해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마치 이게 목적어고, 수식을 해주는 이 분사를 동사처럼 본다면 영화를 만들다. 전혀 이상이 없지. 또는 영화가 만들어진다. 그죠?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made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뭡니까? 저 그림 봐라 끝났죠. 어떤 그림입니까? 피카소에 의해서 당연히 뭐야? 그려지겠네요. 그죠? 그려지겠네요. 그럼 뭐 드론을 쓰거나 또는 페인티드 해도 됩니다. 페인티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로 꾸미니까 수식을 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림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다. 목적어와 동사 내지는 그림이 그려지다. 이렇게 수동의 관계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웃고 있는 아이죠? 미소 짓고 있는, 미소 지어진이 아니지? 이것은 뭐 아기가 웃다. 농동이네요. 그래서 그냥 smiling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8번은 뭐겠습니까? 흥미진진한, 그죠?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어 뭐였을까요? 흥미로운, 그죠? exciting 하면 되겠죠? excite가 흥분시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감정 동사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했죠. 이럴 때는 수식을 해주는 명사나 내지는 또는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물이 지금 사물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럴 때는 ing 현재 분사로 꾸며준다. 또는 보어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봅시다. 그는 만들어지니까 뭐 필요 없겠죠. 바로 갑시다. made지. 그 다음에 서 있는, 뭐뭐 하고 있는, 그죠? 뭐뭐 하는, 그 남자가 서 있다. 다 되겠죠? 눕는 관계입니다. 그럼 뭐예요? standing,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stand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참다라고 했을 때의 타동사지, 그냥 서다라고 할 때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일 때는 당연히 과거분사가 쓸 수가 없는 거겠죠. 11번,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되어라, 있습니다. 그 다음 주어가 뭐야? 사람들이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many people 하면 되겠죠. 주어가 바로 many peopl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야?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이거죠. 우리만을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말은 다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세 단어. 단어가 많죠? 영어에는 두 단어 이상은 전부 다 후치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데 충격을 받은이지. 받은. 이건 어떻습니까? 완료죠. 완료일 때는 뭐로 쓴다?
과거 분사로 써야 된다. 충격받다. 받아진 거죠. 지가 충격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야? 미국에서 by the news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봤다. 나는 걔가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 거 봤다. 일단 so가 지각동사니까 동사는 굉장히 목적어가 필요하겠네요. 목적어는 어덕이고 목적어의 동작이네. 그리고 다른 말로 이런 오형식은 지각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걔가 뛰어가는 겁니다. 걔가 뛰어가는 거니까 뭐 run을 쓰거나 또는 running 이렇게 다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뛰는 거야? very fast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서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올 때 이것도 보어로 쓰이는 경우죠.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모든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보는 경우는 현재 분사. 모든 동작을 다 보거나 느낄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3년 전에 지어진 교회다. 이것은 바로 교회다. 뭐야? The church. 이것은 교회다. 어떤 교회입니까? 이거 끝난 거고, 이거 가지고 한 문장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야? 3년 전에 지어진 이렇게 수식어가 존재합니다. 수식어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항상 뭐로? 수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접속사, 관계사, 그런 걸 이용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내용상 지어진 완료겠죠. 완료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완료는 뭐로 나타낸다? 과거 분사로 나타내죠. 언제? 지어진. 이렇게 되겠네. 언제 지은 거야? 바로 3 years ago. 이렇게. 3 years ago.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14번. 자, 신문을 읽고 있는 그 소녀가 바로 내 여자친구다. 주어는 뭐겠습니까? 소녀가 주어죠. 그죠? 소녀입니다. The girl. 그런데 보니까 이 소녀의 주어를 뭐야? 신문을 읽고 있나?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문장이 길게 2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뒤에서 받쳐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로 쓰는 게 맞겠죠? The girl. 어떤 소녀입니까? 바로 신문을 읽고 있는 거니까 reading a newspap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12번. 나는 어제 내게 온 편지를 뜯지 않았다. 나는 열지 않았습니다. 아까 목적어 필요하겠죠. The letter. 그 다음에 이 목적어를 뭐가 꾸며줍니까? 어제 나에게 와버린 온 그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완료죠. 오고 있는도 아니죠. 완료입니다. 완료일 때는 뭘 쓴다? 과거분사로 쓰겠죠. 그래서 sent. 그렇죠? 보내진 온 누구한테? to me. 그죠? 마지막에 시간이나 장소 부사. 그죠? yesterday 이렇게 하시면 딱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분사에 대해서 한번 정의했죠. 다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사의 기능, 즉 동사의 기능 어떻겠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나 그죠? 또는 뭐가 있다, 시제가 존재하고 또 문장의 형식이 존재한다. 즉 그 말은 동사에 따라 뒤에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부사나 부사구에 수식을 받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동사의 기능도 남아있고 또 중요한 것은 왜 모양을 바꿨느냐? 동사 이외에 무슨 기능을 하려고? 그렇죠. 형용사의 기능을 하려고 바꾼 거다. 그럼 형용사의 기능하고 똑같다. 그럼 먼저 분사를 알기 전에 형용사가 어떻게 쓰였냐? 뒤에 명사가 나오면 꾸며주고 수식해주는 명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어로 쓰여서 대표동사가 존재한다. 자, 그런데 각 분사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쓰이는데 단 차이가 있다면 분사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러면 현재 분사로 꾸며주느냐, 과거 분사로 꾸며주느냐, 또는 현재 분사가로 보어로 쓰이느냐, 과거 분사로 보어로 쓰느냐, 바로 이런 관계가 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 전환, 그죠? 문장 전환. 특히 부사절을 그죠? 간단한 단문, 즉 부사구로 바꿀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분사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문장 전환도 해봤기 때문에 또 문장 전환인 분사 구문을 해보도록 합시다.